여러분 안녕. 갓선무게야.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기와의 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회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지역 기압의 모습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이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인데 ABC 지역의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저기압의 중심이 어딘지 좀 보이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얘기를 할 때 온대저기압 기본형은 이거잖아요. 이거 온난전선 있고 한랭전선 있고 선생님이 이거 10번씩 그래서 외우라고 했는데 그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두꺼운 구름 적은 정나는 소나기 이쪽이 층운 이슬비 내리는 지역이죠. 여기 저기압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말리는 거 보이죠?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선이 뻗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색 전선 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전선이 뻗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회색 전선이고요. 이게 이제 온난 전선이고 이게 한랭 전선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C 있는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 따뜻한 공기, A, B 있는 지역 이쪽이 이제 찬 공기. 여기도 물론 뭐예요? 따뜻한 공기 있는 지역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보기부터 갈게요. 기온은 A가 C보다 낮다. 이쪽은 따뜻한 공기, C는 A, B는 한랭전선 뒤쪽 찬 공기가 있는 지역이니까 A가 C보다 낮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B는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그렇습니다. 저군형. 저군 정나는 이쪽에 있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땡. 층운형 구름 지금 여기 있는 거죠. C에는 북풍이 우세하다 그랬는데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북풍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 자, 온대저기압의 일생 중 서로 다른 시기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온대저기압의 일생 뭐라고요? 폴더펀 펼쳐져 있다가 점점 합쳐지면 끝나는 거다. 회색전선 만들어지고 나서 회색전선 보이죠? 나가 먼저고 가가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건 이제 일기도에서 나타낸 거니까 단면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가운데 따뜻한 공기 있고 양쪽에 찬 공기 있고 타고 올라가서 훅 구름 생기고 비고 층운 이슬비 이렇게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지역이 지금 적은 정나는 소나기, B 지역이 층운 이슬비가 내린 지역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에는 회색전선 보이지 않습니까? 일기기호도 뾰족한 거 동그란 거 뾰족하고 동그란 거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 보이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보기 온대지역기압은 가에서 나로 발달한다. 나에서 가로 땡이고 디귿 A에는 소나기성 강수가 그래요.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여기 이슬비인데 B는 지속적인 강수가 좀 길죠. 긴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슬비인데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3번 문제. 그림과는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 이거 나는 A, B, C 중 한 지역에 나타나는 구름의 모습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이거잖아요. 우리 맨날 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일기교에서 풍향을 보세요. 이 저기압의 중심인데 이 저기압의 중심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 풍향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 그죠? 꼬리는 선생님이 그린 거 생각하기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전선을 중심으로 온난전선, 한랭전선 지나가면 풍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가운데 따뜻한 공기, 양쪽에는 찬 공기가 있는 거죠. 1번 A는 한랭전선 후면이다. 그래요. 딱 맞는데 한랭전선 뒤쪽에 1번이 맞는 얘기였어요. 2번은 B의 풍향은 북서풍이다. B의 풍향 보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기의 풍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거죠. 남쪽과 서쪽에서 남서풍이 돼야 됩니다. 3번 B의 온도가 가장 낮을 것이다. 가운데 따뜻한 공기. 그죠? 이쪽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이고요. 4번 풍속은 C가 A보다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면 살짝 보여줄게요. 이제 A 지우고 C.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교재에는 꼬랑지가 하나인데 한 개 반이 더 센 거죠. A가 더 큰 겁니다.
됐고요. 5m. 이거는 7m/s. 사실 그런 거고. 5번은 나는 A, B에서 주로 관측된다. 그랬습니다. 적은 정난운이죠. 두꺼운 구름. A에서 주로 관측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4번. 그린간은 우리나라 주변의 초여름 일기도이고, 자, 초여름에 나타나는 거 장마전선이에요. 장마전선이 이쪽에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을 테고, 성질이 어때요? 저온다습 이거죠? 북태평양 기단이 있을 겁니다. 고온다습이고,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이쪽은 이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00, 1008이니까 고기압이고 또 고기압이거든요. 지금 이제 초여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고, 이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데, 초여름이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커지는 시기, 밀어 올릴 겁니다. 점점 이쪽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생겨서 여기 비가 쫙, 여기가 장마전선. 아래는 뾰족뾰족하고, 위에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장마전선에 오호츠크 기단이 있는 북쪽에 비가 많이 내린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지역보다 B지역의 강수량이 많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B지역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세력이 더 커지면, 오호츠크 기단이 커지면 이쪽으로 밀어야죠. 그죠? 근데 북태평양 기단이 커지니까 이쪽으로 미는 건데, 오호츠크 기단이 커지면 이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남쪽으로 가야 돼요. 북상한다가 아니고 남하한다가 돼야 됩니다. 이건 땡이고요. 디귿. 강수를 형성한 수증기, 이 비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북태평양 기단에서 오는 공기가 오호츠크 기단과 만나면 이게 좀 저온이니까 무겁잖아요.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에서 이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 북태평양 기단 성공되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5번 갑니다.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부근의 세 지역 A, B, C 위치와 날씨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 세 지역 A, B, C가 있는데요. 이거 뭐 뻔하지 않나요? 지금 저기압 중심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 B, C의 풍향 북서풍, 저군형 소나기, 남동풍, 남서풍을 보니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바람이 이렇게, 이 C가 뭐가 돼야 돼요? 남서풍이잖아요. C가 남서풍. 그리고 B는 이렇게. 그러면 제일 따뜻한 공기가 C. 가운데 따뜻한 공기. 양쪽에는 찬 공기. 그래서 이제 한랭전선 뒤쪽 저군형, 온난전선의 앞쪽은 추운형이 되는 거죠. 소나기와 이슬비도 있고요. 됐습니다. A지역의 기압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앞으로 지금 기압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저기압의 중심. 이리로 갈 거거든요. 기압이 제일 낮은 곳에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기압이 낮은 곳에서 멀어진다. 높아진다는 얘기죠. A지역의 기압은 점점 높아져야 돼요. 땡이고요. 니은 보기. 현재 기온은 가운데 껴있는 C지역이 제일 기온이 높은 겁니다. B는 그거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지역이 C지역보다 낮다. 라는 얘기고. 디귿. 현재 C지역의 상공에 전선면이 있다. 요것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선생님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걸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는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자르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가운데 따뜻한 공기. 여기 지금 C가 있는 거예요. C. 이쪽에 B가 있는 거고. B 위쪽으로 가면 온난전선면이 있어요. A가 여기 있는 겁니다. A 위쪽으로 가면 한랭전선면이 있어요. C 위쪽엔 전선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강조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C지역의 상공에 전선면이 있다? 없는데 니은만 맞는 얘기예요. 6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이고 표의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일기도에 나타난 전선 ABC 특징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A가 뭡니까? 한랭전선이네요. B가 온난전선이고 C는요? 아래 뾰족뾰족 위에 동글동글 장마전선이에요. 정치전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비슷하여 이동하지 않고 정체전선이죠. 긴 구름띠. 너 C구나. 정체전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들어 밀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면 형성된다. 단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따뜻한 공기 가운데 있는데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후 밀려서 구름 생기고 비 오는 거. 그래요. A죠. A. 한랭전선 얘기하는 겁니다.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는 거. 빠르게 이동하고 속도 빠르죠. 디귿이 뭐겠어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밀리면서 타고 올라가서 추운 이슬비 온난전선 얘기하는 거죠. 천천히 추운형. 그래요. 너는 B의 온난전선이구나. 끝났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7번 갑니다. 그린가와 나는 우리나라 지나는 온대지와 기압의 위치를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항상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갔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원적은 나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가 합성을 해보면 일로 간 거예요. 저기압의 세력은, 자, 저기압의 세력은 뭘 봐야 됩니까? 저기압의 세력은요, 중심기압을 보면 돼요. 중심기압이 1004고요, 1013.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력이 강해졌어요. 기억. 가가 나보다 약하다 그랬습니다. 약하고 강해진 거예요. 중심기압이 낮으면 더 센 저기압이 된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A에서는 B가 지속적으로 내렸다고요? A는 요게 통과했죠. 뭔가요? 한랭전선, 여기 지금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비 엄청 세게 내릴 거예요. 이때는 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계속 내렸다, 지속적으로 내렸다, 아닌 거죠. 이때 무렵에 굉장히 세게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비가 거의 안 왔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긴 비 안 오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맑은 구역이니까. 우리나라 지난 온대 저기압은 봄철 예전보다 형성되기 쉽다 그랬는데, 이 디귿보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면 날씨가 맑아지고 그래요. 근데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은 앙숙이라는 건 이제 태풍에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저기압이 자꾸 피해가게 돼요. 우리나라로 오기가 좀 힘들어요.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잘 지나가는 계절이 봄과 가을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은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비었다가 또 맑았다가 이런 게 좀 반복이 많이 돼요. 여름철에는 갑자기 비 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소나기, 다른 거예요. 온대저기압이랑. 저군의 생성 때 배우면 이해가 되거든요. 여름철은 대부분 이제 푹푹 찌고 날씨 덥고 이렇죠. 물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죠. 여름철에 온대저기압 때문에 비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온대저기압은 봄, 가을철에 우리나라 많이 지나간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 디귿이고요. 8번. 그림 우리나라 통과하는 온대저기압의 동반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물리량에 따라 그래? 이거잖아요.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게 온난전선이고 요게 한랭전선이고 전선의 기울기가 커요. 너 한랭이구나. 온난전선 완만하죠. 너 온난이구나. 온도 들어가면 되겠네. 온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온도 안 돼요. 온도 들어가면 이게 온난의 온도가 높은 건데. 쏘리. 온난전선 A다. A는 한랭입니다. 땡이고요. 니은. 비가 통과하는 동안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온난전선 통과하는 동안 사실은 온난전선 통과하든 한랭전선 통과하든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이 맞죠. 왜냐하면 어떤 전선이 통과하든 간에 이렇게 저기압 중심문양의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가니까 풍향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찾으면 좋은데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온난전선 통과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부는 걸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 그죠? 한랭에서 통과했다?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분 거예요.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과한다? 비가 통과한다면 안 돼요. 온난전선이건 한랭전선이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이 답이겠네요. 그죠? 가에 해당하는 물리량, 전선 이동 속도, 온도가 아니고, 이동 속도는 당연히 한랭전선이 무거운 게 가벼운 걸 미는 거니까 잘 밀려가죠? 천천히 밀리고. 온난전선 느리고 한랭전선 빠르고. 뒤에 가는 한랭전선이 빠르니까 붙잡아서 폐색전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9번 갑니다. 자, 그림가와 나는 어느 날 12시간 간격의 지상일기도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2시간 간격인데 순서 없이는 우리가 순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또 합성해보면 이렇게 간 거네요. 여기에 저기압 중심이 있고 이렇게 이제 폐색전선까지 만들어졌네.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합성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자, 그래서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A가 지금 이 한랭전선 뒤쪽인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얘기를 했네요. 그죠? 이게 일로 온 건데 그러니까 나가 먼저고 가가 나중이죠. 소리 가끔씩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잠시 그래요. 나가 먼저고 가가 나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온 게 요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지역에 지금은 온난전선 앞쪽이잖아요. 층은
이슬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랭유선 뒤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정난은 소나기가 내리겠다. 바람 방향도 여기서 이쪽인데 여기서 바람 방향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는걸? 뭐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가해 B지역의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B지역이 저기압 중심 쪽입니다. 저기압은 상승기류죠. 공기의 무게가 딴 데보다 가벼우니까 올라가야 돼요. 상승기류. 저기압이잖아요. 기압이 공기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상승기류인데 하강기류 아니고요. 하강기류는 고기압이 돼야 돼요. 가는 나보다 12시간을 일기도이다. 맞는 얘기.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고. 디귿 갑니다. A적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똑같은 소리죠. 이렇게 전선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그러니까는 어느 온대저기압의 중심 이동 경로와 관측 지역을 나라 ABC는 이 온대저기압 중심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원주와 거제 중 한 지역에서 관측한 풍향과 풍속은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 자, 한번 가볼까요?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 있다가 지금 저기압 중심이 이동 경로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거제해선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요? 거제해선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중심 운영의 반식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그죠? 오, 이거네, 이거.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뒤쪽에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원주라면 사실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어야 됩니다. 이 북쪽 어딘가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주라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게 없죠 지금. 아, 원주가 아니고 거제를 지나갔구나. 아, 거제가 이제 밑에 있었구나. 거제 위쪽으로 저기압 중심 이동했네. 거제에서 측정한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온대저기압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풀면 풀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을 강조한 거잖아요. 10번씩 그리라고 숙제 내주고. 자, 나는 거제에서 관측한 맞는 얘기고요. 니은 관측 순서는 C, B, A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저기압 중심도 밑에 있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전선이 이렇게 통과했을 거라고요. 전선 통과하면 풍향 변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A, B, C단 땡이고요. 이거 아니에요. 시계 방향 이렇게 갔겠죠. 디귿. B와 C가 관측된 시각 사이에서는 이제 뭔 소리입니까? B와 C가 관측됐다. 사실 C가 먼저일 텐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C에서는 이쯤이 있어서 바람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되면 이쯤 와서 이렇게 맑은구요. B는 맑고 따뜻 뜻이 되는 거죠.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아닌 거예요. 기억만 맞는 거고 니은 디귿 땡입니다. 소나기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B와 C, A 사이에서 그죠? 이렇게 되면 이쪽 소나기 내린 게 여기잖아요. B와 A 사이에서. 답은 기억만 맞는 여기였습니다. 자, 11번은 좀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온대저기압의 등압선, 기압이 같은 거 연결한 게 아니고 등원선이에요. 등원선.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가 ABC적 한 지역에서 그랬는데 이게 천둥번개 치는 거는 적은 정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건 A가 될 텐데요. 등원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등원선. 왜냐하면 기역에서 기온 물어보거든요. 자,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 많이 했죠? 가운데 이 온대저기압 중심이고요. 양쪽에가 찬 공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따뜻하니까 좀 더 차가워지고 A는 사실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여기 나와요. 그럼 C는 그거보다 더 찬 공기예요. 그러니까 기온은 A가 더 따뜻한 거죠. 등호선을 따라가서 보면 됩니다. 따뜻한 공기 쪽이 찬 공기니까 C 쪽이 더 찬 공기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기온은 A가 C보다 높은 거죠. 기억 땡이고요. 니은. B의 남서풍이 우세하다.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불어 들어간다니까. 남쪽과 서쪽에서. 그죠? 날씨 맑고 따뜻한 구역 남서풍. 나가 관측된 지역은요. A가 돼야 돼요. 한랭교선 뒤쪽. 그래서 답은 니은만. A다. 소리. A다. 맞는 얘기죠. 아까 찾아놓고 잘못 찾을 뻔했어요. 답은 니은 디귿. 풀긴 잘 풀어놓고. 마지막 문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정신 차려서 마지막 문제 잘 풀어보겠습니다. 7월. 일주일 간격으로 7월이면 뭐예요? 초여름. 여름이 되는 거죠. 여름은 여름인데 아하, 이 전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네.
이게 먼저고 일주일 뒤가 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게 북고예요, 북고. 북태평양 고기압. 여기 있는 게 이제 북태평양 기단인 거고요. 이게 이제 오고죠, 오고. 오고 떨어져 나온 거고요. 오호츠크의 고기압입니다. 여기 있는 게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떨어져 나온 게 여기까지 오고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기단 영향을 확실하게 받네요. 이게 오호츠크의 기단이고 여기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거고. 자, 기억 보기 갈게요. 가을 때 우리나라에 나시는 오호츠크 기단 영향을 가에서는 장마전선 위쪽은 오호츠크 기단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오호츠크 기단 영향을 받고 있죠. 아직 그렇게 많이 덥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이게 북태평양이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딱 덮으면 우리는 이제 고온다습한 날씨, 푹푹 찌는 날씨가 되는 거죠. 나일 때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상승기류. 자, 나일 때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보면 고기압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압은 하강기류죠. 상승기류 아니고요. 땡! 디귿. 서울의 하루 중 최고 기온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가 훨씬 더울 거다. 오호츠크 기단 저온다습이니까 고온다습이고 그래서 하루 중 최고 기온은 나가도 높아야 돼요.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2문제 풀어봤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실 온대저기압 이거. 그죠? 가운데 따뜻한 양쪽에 찬 공기, 바람 방향, 적은 정나는 소나기, 추운 이슬비, 단면도. 단면도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번씩 꼭 그래서 외워주세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 기대해주세요.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